하루에 16시간씩 정말 독하게 공부하는데 결국 긴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게임도 하고 치맥도 먹으면서 쉬는 시간을 챙기는데 큰 슬럼프 없이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의지력일까요? 아닙니다. 흔들려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수험 생활에서 효과를 봤던 슬럼프가 와도 멘탈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다. 그런데 사실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대신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쉴 때 제대로 쉬는 방법,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든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실제 공부할 때 효과를 봤던 그 방법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요. 막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계획된 휴식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제대로 쉬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고1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영어 단어 몇 개를 적어서 볼일 보면서 외우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쉴 때 제대로 쉬어야 공부할 때 집중이 더 될 수 있는데 계속 바퀴만 돌리면 결국 탈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재수할 때도 그랬었는데요. 공부가 잘 되는 날은 평소보다 훨씬 몰아붙여서 하고 잘 안 되는 날은 손을 놔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불규칙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내신처럼 단기 승부가 아니라 수능이나 고시처럼 긴 수험 기간이 필요한 시험은 페이스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달리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걸 깨달은 뒤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친 듯이 공부하고 토요일 저녁은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해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는 논다. 그 기대감 하나로 버티는 거죠. 실제로 공부 끝나고 친구들이랑 맥주도 마시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쉬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충동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휴식이었으니까요. 내가 해낼 걸 해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었으니까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어떨 때는 그냥 아예 공부 시작 자체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공부는 시작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한 걸음만 시작하자라는 건데요. 거창한 목표를 갖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책상에 앉기, 문제 딱 한 개만 풀기, 영어 단어 딱 한 개만 외워보기, 딱 5분만 공부하기, 이 정도로요. 이게 공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했었는데요. 이걸 잘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매일 수십 개씩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컨디션이 별로인 날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 이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요. 그냥 딱 한 번씩만 하자. 팔굽혀펴기 한 개를 하면 어느새 몇 개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는 거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너무 하기 싫은 날 절대로 아예 손을 놓지는 마세요. 대신 기준을 확 낮추는 거예요. 오늘은 딱 5분만 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평소보다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감각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 감각이 내일도 책상에 앉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포를 항상 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할만하거든요. 안 되는 날일수록 더 작게 시작하고 조금만 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그게 오히려 내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날.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수능을 망하고 원서 넣을 데도 없고 주변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몇 년 뒤에 내 모습을 후회하고 있는 미래. 그걸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보다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좀 많거든요. 저도 의전원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재수, 약대까지 거치고 또 의전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결국 의전원 입학시험 재수까지 했는데도 안 돼서 삼수까지 하게 됐어요. 삼수할 때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그 절박함이 오히려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잘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 건데요. 의대 공부는 진짜 끝이 없어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에 밤을 꼴딱 새거나 도서관에서 한두 시간 쪽잠 자고 시험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은 시험 전날 새벽 한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취방에 가서 누웠어요. 근데 포기하고 자는 대신에 눈을 감고 상상을 했어요. 이 시험을 잘 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일어나서 다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책을 펴려고 하지는 마세요. 대신 잠깐 가만히 앉아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안 했을 때, 안 됐을 때의 후회, 혹은 아주 잘 됐을 때의 미래. 그 상상이 나를 다시 책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슬럼프는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요. 쉴 때 제대로 쉬고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시작해보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을 때 잠깐 눈을 감고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실천해도 수험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에 정말 많이 흔들렸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버텨낼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